인생의 전환점에 가져야 할 한 가지, 벌거벗을 용기. 1월의 추운 날이었습니다. 앙상한 나무들을 보며 걷고 있는데 참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처럼 잎이 다 떨어져 버렸지만 그 줄기와 가지가 너무 당당하고 위엄 있어 사진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고 화두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사회에서 걸치고 있던 이런저런 옷을 벗어야 할 텐데, 그러고 나서도 저 참나무처럼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연히 19세기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쓴 참나무라는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테니슨이 80세에 이 시를 썼다고 하니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며 참나무의 비유에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의 참나무를 말한 뒤 겨울에 이르러 몸통과 가지만으로 우뚝 서 있는 참나무의 벌거벗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라. 젊거나 늙거나 저 참나무처럼. 봄에는 눈부시고 여름에는 무성하며 그러고 나선 영롱한 빛을 가진 다시 황금색으로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보라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몸통과 가지만으로 벌거벗은 그 힘을. 인생의 후반전을 맞으면 꽃이나 잎을 자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설명해 주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꽃 같았던 자식은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따르던 사람들은 곁을 떠나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길마저 달라지며 급기야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밥 먹듯 야근에도 멀쩡하던 그래서 활력과 자신감의 원천이던 건강마저 나를 떠나갑니다. 손이 떨리고 튼튼하던 두 다리의 힘은 약해지고 눈이 침침해져 보는 것마다 힘겹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 후반전에는 누구나 무성하던 잎이 떨어지고 둥치와 줄기만 남게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이 아름다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과 극입니다.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벌거벗은 몸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40, 50대 인생의 전환기에 튼튼한 몸통과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삶의 근간을 만드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와 튼튼한 노후 자산을 만드는 데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성한 잎이 있어 태양의 에너지를 전해줄 때 근간을 키워가야 합니다. 어느 날 몸통과 가지만의 벌거벗은 몸이 되면 잎에 의존하지 않고 근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얼굴 같았던 직함과 명함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삶의 마지막 숨결에서 인간은 몸통과 가지마저 벗어버린 자신의 벌거숭이 모습을 마주합니다. 아마 영혼과 같은 삶의 뿌리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벌거벗은 채 태어나 마지막에 벌거벗은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저는 인간의 몸통과 가지는 무엇이며 이를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성찰, 관계, 자산, 일, 건강, 삶의 근간을 이루는 이 5가지 요소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잎은 떨구고 벌거벗어야 하지만 테니스는 젊으나 늙으나 저 참나무 같은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봄에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이 오면 더욱 찬연한 황금빛이 되고 마침내 겨울이 오면 줄기와 가지만 남은 나목이 되어 우뚝 선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벌거벗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후의 나력을 키워가기 바랍니다. 첫째, 성찰. 나이가 들면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감정도 풍부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곧잘 화가 납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선 폭주 노인이란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젊었을 땐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이런 행동이 어느 정도 통제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월이 5년, 10년 흐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옆길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폭주 어른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삶의 불완전함을 메우기 위해 성찰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쌓입니다. 그만큼 회한도 많아집니다. 성찰을 통해 이런 회환과 화해하고 새로운 의미로 바꿔야 합니다. 성찰이 있어야 삶의 의미를 찾고 긍정의 기반 위에서 발전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성찰은 정신적인 사치품이 아닙니다.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편이자 삶에서 행복을 길러내는 도구입니다. 둘째, 관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급속하게 축소됩니다. 이 시기의 관계망은 자칫하면 양적으로 급속하게 축소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망을 다양화하면서 한편으론 핵심 관계망을 견고하게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친구, 이웃 등의 관계망을 유지보수하고 봉사, 종교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빠서 소홀했던 관계망이 있다면 복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핵심 관계망인 부부관계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중력이 있는 두 물체는 적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태양계에서 서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딪혀 부서지고 너무 멀면 명왕성처럼 태양계의 궤도를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따로 또 가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계망을 보살피고 확장하면 노후에 좋은 쉼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호랑이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빠지고 종국엔 죽습니다. 이빨과 발톱이 빠지니 먹이를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죽음을 부르는 것이지요. 반면 사람은 늙어서 일할 힘이 없어도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저축해 두었다가 이 돈으로 노후의 생활을 합니다. 호랑이는 화폐를 고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냥을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자산관리의 핵심입니다. 자산관리는 우리 삶의 동전의 이면처럼 붙어 다닙니다. 인생의 생로병사처럼 저축, 축적, 인출, 상속이라는 기나긴 과정을 밟습니다. 얼마를 지출하고 저축할지 주식, 부동산, 예금 등 어떤 자산 형태로 축적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의사결정들에 따라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금까지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축적 이후에는 인출이라는 과정이 남습니다. 많이 꺼냈으면 돈이 빨리 바닥날 테고 그렇다고 구두쇠처럼 쓰면 정작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속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적은 돈을 두고도 다툼이 일어나며 다툼이 심해지면 법정까지 갑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것까지 고민해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은 상속인에게 의사를 명확히 해서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기준 없이 그냥 돈을 던져주고 알아서 나눠 가지라고 하면 만인 대 만인의 투장이 일어날 뿐입니다. 많은 의사결정이 있고 그 의사결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좋은 의사결정은 노후를 평안하게 합니다. 넷째, 1. 은퇴 연구소에 있다 보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같은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은퇴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다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길을 걷는 이도 많습니다.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길 없는 길의 중심에는 항상 일이 있습니다. 죄치업과 경력관리가 그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60세가 넘어도 청년처럼 팔팔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인생 후반의 일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은 나이 들어도 삶의 토대가 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정해진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하니 열심히 걷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야 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동서남북입니다. 조금 빗나간 길은 수정하면 되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전문성과 기술을 키워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섯째, 건강.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엄밀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건강하다고 더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꺼져버린 듯한 불행을 느낍니다. 비대칭적 특성 때문에 평소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게 건강관리의 맹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아나 가족 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나 어느 때보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만 육체를 처절하게 파괴해가는 자연의 잔혹성도 따라옵니다. 자유와 질병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반되는 것이지요. 이는 진화의 결과입니다. 인생 후반은 종족 번식이라는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때입니다. 종족 번식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 동물들은 새끼를 다 키우고 생식 능력이 없어지면 대부분 죽습니다. 반면 사람은 번식과 양육을 끝내고도 오래 살아갑니다. 문제는 자연은 노후 기간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노후에 자유시간이 많아지지만 질병의 양상은 악화되는 거죠. 해법은 길어진 자유시간을 건강 증진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하는 직장에 취직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건강에 투입되는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 시간을 할당할 뿐 아니라 이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은 운명을 바꿉니다. 방법의 지혜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노후 건강은 노후 과정을 잘 파악하여 미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은 인생의 전환점에 가져야 할 한 가지 벌거벗은 용기였습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만개하는 삶을 꿈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